네, 미국 대선 이틀째 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이 격전지가 많은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과정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결과를 둘러싼 경쟁과 쟁점과 전망을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승리를 위한 매직 넘버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70명 맞습니다. 근데 이 선거인단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이 대선 결과의 관건인데 현재 상황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64명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이 AP, AFP,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죠. 폭스뉴스 등 대다수 언론들입니다. 264명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매직 넘버까지 이제 6명이 남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보한 선거인단이 21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CNN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일부 언론들은 253명이 지금 조 바이든 후보에게 선거인단으로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핵심 경합지라고 꼽히는 애리조나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는 미국 북부의 그 쇠락한 공업지대죠. 이른바 러스트 벨트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어떻게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스트벨트 3곳 가운데 2곳. 예를 들자면 두 곳에서 이미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다라고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후의 경합 지역은 한 4곳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정도입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격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곳은 네바다와 애리조나 정도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바다의 경우에는 현재 표차가 7천여 표 차에 불과한데 일단 오늘 밤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부 언론들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리조나의 경우에는 AP는 물론 미국 대표적 모수 매체 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 6만여 표 차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개표가 계속되면서 이 표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 4개의 줄을 놓고 복잡한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바이든 후보가 일단 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패할 거라는 그 미국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계산해 보려면 복잡한 세법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펜실베니아를 바이든 후보가 지금 추격 중인데 가져갈 경우에 선거는 끝납니다. 바이든 후보가 최소 273석을 얻기 때문에 네. 이긴 걸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나 네바다 같은 데를 수성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조지아주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선거인단이 16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현재 98%가 개표가 됐는데 표차는 2만 3천여 표.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상당수 바이든 후보 강세 지역의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6석이 걸려있는 조지아주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패배할 거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 탓일까요? 바이든 후보가 그 개표 중간에 벌써 연설을 2번째나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첫 번째 연설은 지지자들 앞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미국의 심장이라는 것을 이번에 미국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1억 5천만 명이 참여했던 투표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게 선거 승리를 선언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특정 정파가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어제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죠.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던 표차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차를 이겼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됐는데요. 네. 이 점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에 불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소송을 많이 걸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러스트벨트 세 곳 가운데 역전당한 미시간주의 경우에 개표 중단 소송을 그리고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앞서고 있는 지역인데요.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도 소송을 따로 냈습니다. 여기는 조지아의 경우에 부정투표가 섞여 있다. 그 우편투표 얘기죠.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공화당 참관인 없이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팔로워가 한 8,800만 명 정도 되는 게 트위터죠. 네. 그러니까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여러 차례 트윗을 올렸는데요. 주로 우편투표 개표 상황에 대한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우위가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거나 우편투표 더미가 개표될 때마다 어떻게 득표율에서 압도적으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 결과를 전망하기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270석 이상을 가져가서 승리 선언을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 선언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라고 시인을 하지 않는 한 이게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편 투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이 우편 투표가 어떻게 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승부가 갈린다고 해도 우편 투표 사안을 놓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에 따른 혼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기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